네, 안녕하세요, 티나리님.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나리입니다. 콘텐츠 대행사에서 A로 2년간 근무를 했고, 직무 전환을 위해서 부트캠프를 수강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SI 기업에서 PM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콘텐츠 대행사 A로 근무하셨는데, 커리어를 콘텐츠 대행사 A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했던 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마케팅, PR 과목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들었었어요. 이외에도 마케팅 서포터즈 활동을 다수 했었고, 또 블로그를 운영한 경험도 많았습니다. 대학생 때 해왔던 활동들이 콘텐츠 마케팅에 귀결되는 활동들이었고, 또 잘할 자신도 있었던 찰나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커리어를 콘텐츠 A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콘텐츠 대행사 A로 어떤 업무들을 하셨을까요? 저는 광고주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을 했고, 또 그 채널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광고주, 포토그래퍼, 디자이너, 영상팀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기도 했고요. 크게 보면 그냥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조율하고 기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촬영 기획안, 디자인 기획안, 발행 기획안, 영상 기획안 등 되게 많은 기획안들을 직접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끔 광고 집행을 진행을 했었고, 또 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콘텐츠 대행사 A로 있으시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숲속에서 잠을 자는 이색대회라는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그 이색대회를 알리기 위해서 바이럴 영상을 기획했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 동화 내용을 착안해서 기획을 했었는데요. 마법사가 공주에게 마법을 걸고 잠에 깨지 않도록 감시를 하는데 피곤해진 마법사가 공주를 깨우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대회의 취지와 맞는 그런 반전이 있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를 유입시키는 데 기여를 했었고 또 조회수도 전년도 바이럴 영상 대비해서 높게 나와서 이 부분을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을 기획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신 다음에 네. 광고도 태워가지고 진행을 하셨을까요? 안 하는 것도 있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예산 대비 광고 효율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노하우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유튜브에서 제가 진행을 했을 때는 5초 이후에 사용자들이 스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5초 안에 이목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인트로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 사람들이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영상 자체는 뭐 2분이든 3분이든 그렇게 길다고 하더라도 5초 안에 무조건 자극적인 내용을 넣어가지고 스킵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A로 있으시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말고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그 이색대회 자체가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오프라인 숲속에서 진행되는 대회였는데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온라인 대회로 변경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준비한 부분들을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점,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 대비로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 그런 콘텐츠들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컨텐츠 대행사 A를 그만두고 서비스 기획자로 새롭게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콘텐츠 기획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콘텐츠 기획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좋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인데도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게 포장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보다는 앞단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만들어진 무언가를 알리는 뒷단의 일보다 무언가를 만드는 앞단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 SNS 콘텐츠 마케팅을 맡았던 그 고객사에서 웹사이트 개선에 관한 인사이트를 요청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과정이 즐거웠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학생 때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서비스 기획자라는 직무를 찾게 되었고, 또 직무 전환을 위해서 콘텐츠 대행사에서는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컨텐츠 대행사에 있으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도 컨텐츠라는 마케팅 툴을 활용해가지고 좋게 보여야 될 때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지 않은 프로덕트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서비스 기획자라는 직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일까요? 우선 서비스 기획자란 시장 그리고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또는 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서비스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SI 기업에서는 프로젝트의 일정을 계획하고 또 서비스 화면을 구상하면서 서비스 기획 산출물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개발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SI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소통 과정도 필요합니다. SI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객사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만든다라기보다 고객사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컨텐츠 대행사 A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전직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가 되기 위해 했던 취업 준비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우선 처음에는 도근영님의 서비스 기획 책을 구매해서 읽었었습니다. 거기서는 또 역기획을 강조해 주셔서 서비스 역기획을 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IT 컨설턴트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보니, 혼자서 공부만 하면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국비 교육을 들은 사람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트캠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알아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때 코드스테이츠의 부트캠프 모집 소식을 알 수 있었고, 지원서 작성 후에 합격이 돼서 수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약 4개월 동안 이론적인 개념, 그리고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배웠고요. 매일매일 기존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또 그중 한 달 동안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의 MVP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수료 후에는 제가 배웠던 것들, 제가 기획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녹여서 제작을 했고, 휴식 기간을 잠시 가진 후에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트캠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기획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 기획의 예시들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신규 서비스의 MVP를 기획을 했었고, 또 둘째로는 기존 서비스의 페인 포인트를 파악을 하고 개선 MVP를 기획하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신규 서비스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영양소 분석, 그리고 식단 추천 기능이 있는 프로덕트의 MVP를 기획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화면 설계까지만 진행을 했었고, 개발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집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MVP로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타깃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원하는 기업은 그 프로덕트를 분석하고 또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하기도 하면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들을 좀 녹여서 했었고요. 대신 모든 프로덕트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는 서비스 기획자가 되셨는데 그 이전에 컨텐츠 대행사에서 A 경험도 하셨어요. 사실은 직무가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컨텐츠 대행사 A 경험이 서비스 기획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기획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시장을 이해하고 또 트렌드를 파악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
그 부분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다르고 또 서비스 기획은 특히 IT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로서 업무를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점이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채워나가야 하는 영역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컨텐츠 도메인의 서비스 기획자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 경험이 어필을 하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컨텐츠 대행사 A라서 컨텐츠 도메인의 서비스 기획자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전 경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서비스 기획자는 IT 쪽에 특화된 직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스스로 좀 깨우쳐가지고 역량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하셨지만 이전까지는 좀 짧은 취업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저한테 개발까지 이어진 또는 뭐 실제 런칭까지 이어진 그런 프로젝트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앞서 드렸던 모든 기획들은 다 기획 단계까지만 진행이 되었고, 개발까지는 모두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면접에서 개발 관련 경험을 물어보시는데 그런 대답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서류 탈락에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만약에 서비스 기획자, PM을 꿈꾸신다면 꼭 기획한 서비스를 개발자와 함께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또 이외에도 취업 준비를 하는 모두가 겪는 것일 텐데 직업이 없다는 불안감, 그리고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함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부트캠프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기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획까지는 다 준비가 되는데 이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직접 런칭하는 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같이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개발자랑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획과 개발로 연계된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해커톤을 참여한다거나 아니면은 현직자 개발자와 함께 하거나 또는 부트캠프 내에서 배우고 있는 개발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기획을 하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이제는 SI 기업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완전히 전직을 하셨는데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아직 이 기업에 입사를 한 지 2개월 채 되지 않아서 기나긴 저의 커리어 패스를 아직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SI 기업에 있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인하우스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는 제가 원하는 기업의 PM으로 입사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사이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가진 PM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제가 만든 서비스가 잘 되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